집중호우로 인한 사찰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을 중심으로 진상파악과 긴급 구호 활동이 시작됐습니다. 불교인권위원회는 수해 복구에 전 국민이 마음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서울 도선사에서 대중법문을 설하며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를 비롯한 폭우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했습니다. 제31회 불교 언론문화상 공모가 시작됩니다. 오는 24일부터 한 달간 진행되는 불교 언론문화상 공모 대상에는 상패와 상금 1,000만 원이 수여됩니다. 정전 70주년을 맞아 국내외 청년 대학생들이 남북분단 현장을 걸으며 세계 평화와 한반도 통일 방안을 모색하는 활동에 나섰습니다. 춘천 오봉산 청평사가 지역 불교계 최초로 무료급식소 자비의 집을 열었습니다. 자비의 집은 매주 3차례 이웃들에게 따뜻한 점심을 제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9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전국 사찰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을 중심으로 진상파악과 긴급 구호 활동이 시작됐습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는 오송 지하차도 침수 희생자 등 폭우 피해자들을 애도하면서 수해 복구에 전 국민이 마음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첫 소식 이석호 기자입니다.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피해 사찰의 긴급구호 선발조사단을 파견했습니다. 경북 예천과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사찰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조사가 끝나는 대로 긴급 모금과 지원 계획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호우 피해 관련 긴급 모금을 통해 긴급 복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우리 사찰을 통해서 문화부에서 취합하고 있어요. 취합을 하고 있는데 저희 문화부에서 하는 역할은 각 시도별로 피해 상황을 입은 곳을 복구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문체부하고 문화재청하고 같이 이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피해 복구가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수해 복구를 위한 정부와 국민들의 협력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망 사건을 비롯해 폭우 피해와 피해자들에게 최선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불자들께 수해 복구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고 정부의 무한 책임과 적극적이고 충분한 대처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일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면서 인명피해는 물론 도로와 교량이 침수되고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농경지 피해도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전국 사찰에서도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천년고찰의 법당 기와가 무너져 내려 파손되거나 토사가 유출돼 사찰 진입로가 막히기도 했습니다. 또 수목이 전도되고 주차장이 침수되기도 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장맛비는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지만 주말에 다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지붕에 비가 새는 곳은 없는지 미리 확인하고 배수로와 축대를 정비해 집중호우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많은 비가 온다 그러면 거기서 아예 집을 비우는 게 낫게 적극적인 대처 방법이고요. 전조 현상이 있죠. 물이 안 나오던 곳에서 물이 나오고 물이 나오던 곳에서 물이 안 나오고 이러면 그 근처에 물길이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예. 지난 17일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의 잠정 집계 결과 총 13곳의 사찰이 비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가 피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통 사찰은 충남 5건, 전북 2건, 전남 1건, 경북이 4건, 일반 사찰은 충북 1건이며 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BBS 뉴스 이석호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서울 도선사에서 대중법문을 설하며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를 비롯한 폭우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한국불교 중흥과 종단 발전을 화두로 대중과의 소통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49일간의 백중 기도와 음력 6월 초하루를 맞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초청한 법회가 봉행됐습니다. 서울 도선사 대증들과 마주한 진우 스님은 폭우로 침수돼 인명사고가 난 청주시 오송 지하차도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했습니다. 희생된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상당히 안타깝고 또 걱정이 많이 됩니다. 희생된 분들께 우선 명복을 빌고 또 건강왕생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진우 스님은 폭우 희생자들의 명복을 비는 불자들의 간절한 기도가 이어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도선사는 집중 호우로 인해 유명을 달리한 이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제를 지낼 예정입니다. 우리 사회의 아픔을 보듬고 상생의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나아가 불교의 존재와 가치를 알릴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주주님께서 희생된 분들을 위해서 또 제도 이렇게 특별히 올린다고 하셨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사바세계에 같은 통업 중생으로서 그 희생된 분들 정말 참 안타깝고 백락왕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를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우 스님은 한국불교 중흥과 종단 발전이란 과제를 수행하면서 대중과의 소통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조계사 백중 49일 기도 입제 법문을 비롯한 총무원장 스님의 주기적인 사찰 법문이 포교 활성화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뭐든지 복을 쌓아야 되고 복을 쌓기 위해서는 기도, 정진, 그리고 보시, 지계, 인욕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도선사 특별 법문은 불교 명절 가운데 하나인 백중 기간에 불자로서의 자긍심을 깊이 심어준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얘기해 주셔서 그게 제일 감사하고 항시 기도하고 우리가 뭐 공부한다고 했어도 잃어버렸던 거 그런 거를 얘기해 주셔서 오늘 다시 제가 깨우치고 도선사 법당에 모인 신도들은 부처님 전에서 불교에 귀의하고 보살행을 실천할 것을 다짐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에까지도 어떤 영향이 가는 것 같아요. 저한테만 어떤 좋은 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저희 가족, 저 주변의 모든 지인들한테도 이런 거를 전해서 같이 다니고 그러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처럼 진우 스님이 대중과 적극 마주한 것은 불교의 가치와 위상을 높이면서 핵심 종칙인 포교 활성화를 몸소 실현하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불교와 전통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만든 언론과 언론인들에게 주어지는 불교 언론 문화상의 주인공을 찾는 공모가 오는 8월 25일까지 진행됩니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는 방송과 언론 보도, 뉴미디어 특별 부문에서 불교적 관점을 담은 작품들을 시상하기 위해 제31회 불교 언론 문화상과 불교 언론인을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출품 대상은 지난해 8월 25일부터 올해 8월 23일까지 제작 발표된 작품으로 TV와 라디오 등 방송 부문과 언론 보도, 뉴미디어, 영화와 애니메이션 등 특별 부문, 언론인 부문으로 나눠지며 올해는 기존 신문 부문을 언론 보도 부문으로 영역을 확대해 작품을 접수합니다. 공모 희망자는 응모 신청서와 작품 설명서 등을 첨부해 오늘 24일부터 8월 25일까지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를 방문하거나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불교 언론문화상 대상에는 상패와 상금 1,000만 원이 주어지고 언론인상 수상자와 각 분야 최우수상에는 상패와 상금 300만 원, 우수상에는 상패와 상금 200만 원이 각각 수여됩니다. 특별상은 2개 이하로 선정하며 각 부문별로 상금 100만 원을 수여합니다.
불교 언론문화상 수상자들에 대한 시상식은 오는 11월 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정전 70주년을 맞아 국내외 청년 대학생들이 함께 남북분단 현장을 걸으며 세계평화와 한반도 통일 방안을 모색하는 활동에 나섰습니다. 물망초는 서울전쟁기념관에서 한국전쟁 참전국 출신의 16개 나라 대학생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DMZ 통일발걸음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오늘 21일까지 진행되는 통일발걸음에서 참가자들은 동두천에 있는 벨기에 룩셈부르크 참전비를 시작으로 노르웨이, 영국, 미국 참전비 등 중부전선의 주요 전적비 등을 찾게 됩니다. 또 균형 잡힌 글로벌 감각을 익힐 수 있도록 매일 저녁 명사특강이 펼쳐집니다. 특히 마지막 날에는 한국전쟁 기간 자행된 10만여 명의 납북자 문제 발생 원인을 돌아보며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6.25 납북자 기념관 견학 프로그램도 마련됩니다. 춘천 오봉산 청평사가 지역 불교계 최초로 무료급식소 자비의 집을 열었습니다. 청평사 주지 도후 스님의 발언과 지원으로 문을 연 자비의 집은 매주 3차례 이웃들에게 따뜻한 점심을 제공하게 됩니다. 춘천 BBS 김충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 어디에서든 대중교통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중앙로에 청평사가 마련한 무료 급식소 자비의 집이 문을 열었습니다. 외롭고 어려운 어르신들과 어려운 이웃 누구나에게 따뜻한 한 끼를 공양하는 공동체입니다. 자비의 집은 도후 대종사가 2021년 말 청평사 주지 소임을 맡으면서부터 발원한 불사로 이후 지역 불교계와 각계의 동참과 호응이 더해져 문을 열었습니다. 춘천 지역 불교계 전체가 함께 하기로 다짐을 하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또 이것은 부처님을 우리 불교 신자 입장에 봤을 때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일이고 또 스스로 보살이 되고 부처가 되는 길이기도 합니다. 지역 불교계는 원로 스님의 뜻에 맞춰 자비의 집 운영을 위해 마음을 모으고 손길을 보태 춘천 불교계 전체가 함께 운영한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 복전이란 말은 다 아시다시피 밭에 씨를 뿌리면 그 열매는 씨앗을 뿌린 자가 가져가는 것입니다. 여기 와서 봉사의 씨앗을 심으면 아마 봉사하는 스님 그리고 보살님들께서 복의 열매를 가져갈 거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평사와 춘천 지역 불자들은 자비의 집 개원을 위해 공간과 시설을 마련하는 한편 먼저 개설한 천주교 춘천교구 한삼밥집에서 1년 동안 자원봉사를 하며 무료 급식소 운영을 위한 준비를 해왔습니다. 춘천 불교와 춘천 천주교는 어려운 이웃을 향한 자비의 마음으로 종교 화합을 실현했고 앞으로도 함께 행복한 공동체 구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래 어떤 자비의 마음이 향기가 가득한 곳이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춘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세상이 맑고 향기롭고 정말 신명나고 행복한 그런 것이 되는 향기 풍기는 자비의 집이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모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천주교와 불교, 불교와 천주교가 서로 힘을 모아서 손을 잡고 춘천을 그 작은 극락으로 또 작은 천국으로 만들어 주시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청평사가 마련하고 춘천 불교계 전체가 함께하는 자비의 집은 우선은 매주 화, 목, 금 3일 점심을 제공하며 향후 일주일 내내 따뜻한 한 끼를 공양할 계획입니다. BBS 뉴스 김충현입니다. 불교를 비롯한 5대 종교 환경단체의 연대체인 종교환경회의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계획이 안전기준에 부합하다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 보고서 발표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종교환경회의 성명서에서 정부가 수용하겠다고 한 보고서에는 IAEA와 회원국이 보고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나와 있다며 보고서의 실효성과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 보고서에서는 일본 정부의 방류 계획에 대한 적절성과 다핵종 제거 설비의 성능 검증이 빠졌다며
오염수가 미치는 생태 환경적인 결과가 인류의 생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그 어떠한 과학적인 근거도 갖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종교환경회의는 일본 정부를 향해서도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는 전 세계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국제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계획을 다시 수립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종교환경회의에는 불교환경연대를 비롯해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불교환경연대, 원불교 환경연대, 천도교 한울연대, 천주교 창조보전연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무더위를 알리는 복날을 맞아 육류 대신 채식으로 건강을 지키자는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불교환경연대는 절기상 초복인 지난 11일부터 육류 대신 채식 음식을 먹는 2023 복날 채식 캠페인을 시작해 중복인 오는 21일, 말복인 8월 10일까지 한 달간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불교환경연대는 초복을 앞둔 지난 6월 26일부터 녹색 사찰의 캠페인 포스터를 발송해왔고 오는 8월 10일까지 거리 홍보, 조리법 교육, 채식 주제 법문 등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불교환경연대는 앞서 서울 강북구 미아동 수안사와 함께 노인정, 어린이집, 노인보호사 교육원 등을 방문해 팥죽을 나누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불교환경연대는 이와 함께 매주 수요일 불교단체 활동가들이 함께하는 수요밥상 행사를 갖고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불교기후행동 캠페인에 맞춰 오늘 27일 인사동 일대에서 복날 채식 거리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계종 국제포교사회가 동남아 불교국가 출신 외국인 근로자 160여 명을 대상으로 한국의 전통문화 현장을 살펴보는 제14회 한국전통문화 기행을 개최했습니다. 동남아 9개 국가 근로자 152명과 이들 근로자들이 속해 있는 법당의 외국인 스님 10명은 서울 봉은사에 이어 남산 서울타워와 경복궁, 청와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등을 차례로 둘러보며 한국의 불교와 역사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제포교사회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서울시티 투어 등의 이름으로 2007년부터 시작했으며 코로나 사태 속에 잠시 중단했다가 이번 3년 만에 재개했습니다. 국제포교사회는 오는 10월 8일에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2층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천년고찰 지리산 화엄사에서 한여름밤에 무더위를 식혀줄 영화음악회가 열립니다. 화엄사는 다음 달 5일 저녁 7시 반부터 구례 화엄사 템플스테이 특설 무대에서 모기장 영화음악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만든 모기장 영화음악회에선 흉부외과 전문의기도 한 음악 칼럼니스트인 유정우 박사가 오페라 영화음악의 명장면과 음악사를 연결하는 해설을 진행합니다. 또 파페라 그룹 트루바가 무대에 올라 영화 속 오페라를 들려주며 피아노와 바이올린, 첼로가 협연하는 삼중주도 펼쳐집니다. 화엄사 주지 덕문스님은 모기장 음악회는 한여름밤 지리산 시냇물 계곡에서 뿜어져 나오는 음이온을 맞으며 지리산 노고단 하늘의 별과 은하수를 감상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옛날 어린 시절 모기장 속에서 감자와 옥수수를 먹던 옛 향수를 느껴보시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모기장 음악회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화엄사 홈페이지에서 선착순 40명에 한해 신청을 받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대기를 그린 뮤지컬 시타르타의 올해 4번째 순회 공연이 오는 8월 11일부터 12일까지 속초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창작 뮤지컬 시타르타는 인류의 스승 고타마 시타르타가 부귀한 삶을 버리고 깨달음을 찾아가는 6년의 여정을 다룬 뮤지컬 작품으로 불교 문화예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뮤지컬 시타르타는 2019년 초연 이후 시즌을 거듭하면서 완성도가 높아지는 등 한국을 대표하는 순수 창작 뮤지컬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 속초 공연은 속초시 승격 6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로 금요일인 8월 11일 오후 3시와 7시, 토요일인 8월 12일 오후 2시 등 모두 3차례 무대를 선보이며 초등학생 이상이면 누구나 관람할 수 있습니다. 뮤지컬 시타르타는 올해 3월 안양 공연을 시작으로 4월 용인,
5월에는 대구에서 차례로 공연을 펼쳤습니다. 부산 기장 고불사 영산회상도와 파주 보광사 동종, 부천 서광사 소장 불조 삼경이 각각 보물로 지정 예고됐습니다. 기장 고불사 영산회상도는 1736년 제작된 불화로 경북 지역 특히 팔공산 일원에서 활약한 의균 스님 등 화승이 참여해 제작한 걸로 보인다고 문화재청은 밝혔습니다. 파주 보광사 동종은 1634년 천보 스님이 조성했고 조선 전기 동종의 새로운 양식을 충실히 계승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부천 서광사가 소장하고 있는 불조삼경은 원나라 판본을 바탕으로 고려 공민왕 때인 1361년 전주 원암사에서 제작한 목판본입니다. 경주 삼척 양양에 분포한 신라사찰의 최신 조사 연구 사례를 발표하고 성과를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불교중앙박물관과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등은 한국불교문화역사문화기념관 지하 공연장에서 신라 왕경과 지방사찰의 불교 문화를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세미나에선 경주 황용사 회랑 외곽 공간에 대한 최신 조사 성과, 신라 왕경의 산지가람, 신라지방 승관사찰, 신라지방 선종사원 등에 관한 주제 발표가 진행됐습니다. 불교문화재연구소장 재정스님은 신라 왕실불교가 지방사찰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연구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제차의 명인 선엽 스님이 제5회 대한민국 장류발효대전 발효차 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남양주 구봉암 주지 선엽 스님은 지난 4일 사단법인 한국장류발효인협회 주최로 경기도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 분수광장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장류발효대전에서 발효차 부문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번 행사는 한국문화예술명인회가 주관하고 국회와 농림수산식품부가 후원했고 300여 명 이상이 참여했습니다. 행사에는 모두 220팀이 참여해 된장과 간장, 고추장 등 전통 장류 부문과 장류 발효 제품을 활용한 발효 소스, 김치, 젓갈, 전통주, 전통 발효차 음료, 발효 제과제빵 부문으로 나눠 강연이 진행됐습니다. 선엽 스님은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구봉암 주지이자 티카페 마음정원을 운영하고 있고 300종이 넘는 한방차와 약차를 개발한 수제차의 명인으로 꼽힙니다. 이상으로 7월 19일 수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